자, 1학기 중간고사 범위가 아마도 1단원 이 문학의 길하고 뒤에 있는 중세국어일 텐데 중세국어가 어려워서 좀 먼저 할까도 고민해봤지만 그걸 먼저 하고 나면 뒤쪽에서 또 생각이 좀 덜 날 수 있고 그럴 것 같아서 앞에 문제 후딱 하고 얘네들은 상대적으로 덜 어려우니까 이 문제 반복적으로 연습하면서 뒤에 문법을 해보겠습니다. 자, 보세요. 문학의 길에는 이 버릴 게 없어. 사실 여기 나오는 것들이 다 나올 수 있어요. 단원 구성 자체가 그렇게 되어 있어. 그래서 맨 앞에 있는 제망매가 옆에 써볼까요? 표지에? 구조를 좀 알려고. 제망매가 옆에 써보세요. 고전시가예요. 장르가 참고로 얘는 고전시가. 그 중에서 향가예요. 우리가 공부를 하겠지만 신라의 노래입니다. 그 다음 송민곡도 고전시가인데 이거 가사야. 그 다음 수라가 있는데 얘는 현대시이죠. 그리고 이게 하나 빠졌어요. 4번이 사실은 춘향전. 할지 말지 모르겠는데 진도 나가기가 만만치 않아서 이거는 고전소설이죠. 요거는 현대소설. 요렇게 우리가 일단 공부하느라고 이 시험 범위가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걸로 공부하고 확정되면 다시 교재를 정리해서 주겠습니다. 제가. 자, 그러면 제망매가부터 하죠. 자, 전체 내용을 한번 정리하고 내용 정리하고 이런 순으로 할 거야. 자, 가보죠. 제망매가라는 제목부터 볼게요. 자, 제목부터 보면 제망매가는 이렇게 동그라미 줄까? 망매가 이렇게 구성되어 있어. 향가는 제목이 다 이래. 그래서 순서가 1번, 2번, 3번입니다. 순서가 이렇게 가. 그래서 얘가 뭐뭐를 대상이야. 얘가 행동, 뭐뭐하는 노래, 이래. 향가는 엮어읽기가 나올 수도 있으니까. 망매가 뭐겠어? 죽은 누이. 자매라는 말 쓰잖아. 여자 형제 매자인데 죽은 누이를 그러니까 제사 지내는 노래야. 그래서 이렇게 어떤 의식 있잖아. 세레모니에서 쓰이는 노래를 어떤 뭐라고 특징을 하냐면 이따 나오겠지만 제사 지내기 때문에 이걸 제의적이라고 해. 이 제자가 꼭 제사란 뜻은 아니야. 어떤 의식에서 쓰인다 이런 뜻이야. 이해하겠죠? 자, 월명사는 신라의 고승입니다. 스님이야. 그래서 불교적일 수밖에 없어요. 뒤에도 나오겠지만. 자, 향가. 자, 향가의 특징을 적어보겠습니다. 꼭 나올 거예요. 첫 번째. 향가는 화랑들이 지었어요. 화랑들이 지었으므로 성격이 어때? 귀족적입니다. 항상 우리 필기하는 건 어디로 등장하겠어? 선지로 등장하는 거겠지. 우리가 필기하고 내가 시설하는 게. 그지? 그러니까 문제를 염두에 두고 수업을 들어야 되는데 이 문제는 어디에 해당할까? 지문이 딱 나오면 첫 번째 문제가 보통 뭐야? 내신형이. 다음 중 후 윗글에 대한 설명으로 알맞은 것은 이렇게 해서 고전의 경우에는 장르적인 특성이 나오죠. 그 문제에 대한 거야. 귀족적입니다. 그리고 화랑의 스승이 바로 승려였어. 그래서 불교적입니다. 한 번 더. 자, 그 다음 두 번째. 향찰로 표기했습니다. 향찰로 표기했어요. 자, 그럼 참고로 향찰은 뭐냐?
한자의 음과 뜻을 빌려 표기하는 거예요. 이 정도를 일단 해놓고 학교 선생님이 이 항체에 대해서 자세히 하지는 않을 것 같은데 하게 되면 다시 설명해 줄게요. 그 다음 향차로 표기했고, 세 번째 여기가 중요한데 사구체, 네 줄, 그 다음 팔구체, 여덟 줄, 19체로 발전했어요. 이 사구체이던 시절이 고대가요 시절이야. 이때는 모든 나라의 노래들이 대부분 네 줄짜리였어. 너 먼저 본 적 있니? 고조선의 노래 공무도화가 니마 물을 건너지 마오 님은 물을 건너셨네 물에 빠져 돌아가시니 가시님을 얽고 네 줄이잖아. 고구려의 황조가 펄펄 나는 적개꼬리 암수소로 정다운데 외로울사 이내 몸은 누구와 함께 돌아갈고 다 네 줄짜리였어. 이걸 고대가요라고 딱 부르지 않는 이유는 신라가 삼국을 통일하다 보니까 향가가 쭉 이어졌잖아. 그래서 따로 떼서 공부할 뿐이야. 시기적으로는 고대가요예요. 자, 그래서 사구체이던 것이 이건 신라 시대 때야. 고대에 해당하죠. 자, 이게 시라면 한두 줄 적는 게 어렵지 않은데 당시에는 노래였단 말이야. 노래를 다시 부르지 않고 길게 부르는 방법엔 뭐가 있을까? 2절 부르는 거지, 그치? 2절 부르면 쉽게 작곡 안 하고 길게 부를 수 있잖아. 그래서 팔구체가 되는 거야, 향가가. 근데 지금도 우리 노래방 가서 1절 부르고 2절 부르고 딱 끝나면 뭔가 이상한 느낌이지. 끝나는 느낌이 없잖아. 그래서 보통 지금도 어때? 마지막 두 구절 정도를 한 번 더 부르잖아, 뒤에. 그래서 19체가 완성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 8구체는 과도기적인 거야. 작품도 별로 없어요. 과도기적이야. 그리고 이 19체가 완성형이에요. 그래서 따로 이 19체 향가를 산회가라고도 불렀어요. 바로 그런 이유에 때문에 이거 본 적 있나? 낙구가 재밌는 구절이라는 낙구가 9번째 구에 있는 거야. 여기 시작할 때 낙구가 끝나는 느낌 때문에 마치 우리가 지금 노래를 부를 때 맨 끝을 늘려 부르는 것처럼 이해하겠죠? 그래서 낙구가 뭐야? 아으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낙구가 등장하게 되면 여기에는 정서가 집약되고 혹은 시상이 전환되고 이런 경향이 있다. 그 다음 자료 위로 가봅시다. 5번 나중에 싹 정리해 줄게요. 내용적으로도 그래서 442의 구조를 가지게 돼. 우리가 보통 4개로 나눌 때는 거기에 말을 뭘 붙이니? 기승전결이라는 말 들어봤어? 기승전결하고 3개로 나눌 때는 무슨 말 들어봤니? 기서결 또 이렇게 하지. 그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이건 딱 얘가 그렇다기보다 그런 표현이에요. 기서결의 3단 구조를 이루고 있다. 봐봐. 나중에 시를 읽는 법을 내가 가르쳐줄 때 쓰라. 고전 시가가 나오면 현대 시하고 문제 유형이 비슷한데 딱 하나 다른 게 뭐가 있냐면 이 작품이 어느 시대의 어떤 장르이고 그 장르의 특징이 뭔데 그 장르의 특징이 여기서는 어떻게 드러나는가 딱 요거 더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장르의 특징 알아둬야 됩니다. 향가. 물론 여기 써볼까? 19체예요. 그리고 오늘 공부해보면 알겠지만 학교에서도 공부했는지 모르겠지만 제방매가는 진짜 아름다운 노래고 많은 선생님들이 좋아하고 저도 좋아하고 내신에서도 중요합니다. 수능에서도 중요하고요. 고대 옛날 시조 이전에 불려진 노래 중에서 가장 중요한 노래예요. 자, 동생을 제사 지내면서 부른 노래니까 당연히 추모적이다 성격이죠. 선생님 내가 필기할 때 보통 빨간색은 내용적인 거고 파란색은 형식적인 거고 초록색은 의미, 어휘적인 거야. 알겠지? 그러니까 멀티펜 있으면 좋아. 4색 멀티펜, 파란색, 빨간색, 초록색 이런 식으로.
빨간색이 많이 달 거예요. 자, 애상적 무슨 뜻이야? 애상적이? 우리말로 하면 뭐야? 슬픔이에요. 당연하겠지만 근데 몇몇 작품에서는 쓸쓸함인데 보통은 슬픔이다 이렇게 알려주세요. 나중에 나오면 애상적을 알려줄게. 자, 종교적이라고도 할 수 있죠. 근데 괄호치고 우리는 뭐라고 할 수 있어야 돼? 불교적이다. 비단 작가가 승려에서만 아니라 내용에서도 불교적인 특징이 있습니다. 중심 소재는 누이의 죽음인데 자연스럽게 할게. 우리 글을 읽다가 구조적으로 읽은 건데 매번 쓰기가 그러니까 네모치잖아. 그러면 대상의 현실이란 뜻이야. 부정적인 현실. 우리 이렇게 하자. 시를 이렇게 읽을 줄 알아야 돼. 암기 과목처럼 달달달달 할 수도 있지만 읽을 줄 알면 그만이겠지 또. 그지? 국어를 할 줄 알아야 되는 면이 있어요. 자, 그 다음 봐봐. 이렇게 시의 중심은 정서와 태도거든. 그래서 정서가 중요해. 이렇게. 이 글의 정서는 슬픔이고 태도는 다시 만날 것을 소망하는 게 태도입니다. 정서와 태도. 우리 앞으로 쓰지 않더라도 물결표 치면 시에서는 정서와 태도, 소설에서는 인물 사건 배경 뭐 이런 거예요. 자, 특징. 이것도 이 글의 성격 이렇게 나오는 문제다. 자, 먼저 불교의 윤회 사상 돌고 돈다는 거죠. 자, 근데 봐봐 얘들아, 어떤 작품이 불교적이다 이렇게 하려면 내부적으로 두 개가 있으면 둘 중에 하나가 있으면 불교적인데 써봐. 첫 번째는 인생무상이야. 두 번째는 윤회사상이야. 둘 중에 하나만 있어도 불교적이다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이 글은 인생무상도 있고 윤회사상도 있어. 인생무상도 있고 윤회사상도 있습니다. 채유라, 너 좀 배웠었어? 인생무상이 무슨 뜻이야? 아, 인생무상이 무슨 뜻이야? 뭔가 알 것 같은데 표현이 어렵잖아. 제대로 안 알려줘서 그래. 인생무상 무슨 뜻이냐면 봐봐, 요걸 안 적어도 돼. 인생무상을 한자로 적어볼게요. 아주 쉬운 한자거든. 인생에 있어서 없다. 뭐는 상은 없어 이런 뜻이야. 인생무상이라는 것은 인간의 삶에 상이란 건 없어 이런 뜻이야. 근데 상은 뭐게? 영원한 것. 일찍이 빅뱅이 얘기한 거죠. 영원한 건 절대 없어. 인생무상이야. 그럼 이게 왜 허무한 거냐? 너희들 엄마가 선이라 엄마는 너를 영원히 사랑해. 뻥이야. 엄마 죽어. 선이라 너희 엄마 안 죽어? 죽잖아 언젠가. 영원한 게 없다는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하란 말이야? 이게 달라? 인생무상은 도교와 불교에서 다 나타나. 그래서 정말 많이 나타나는 거지. 근데 이 인생무상을 대하는 태도가 두 개가 완전히 달라. 도교에서는 그러니까 즐기자는 거야. 놀고 먹자는 거지. 그래서 도교 경전에 제일 많이 나오는 게 불교 용 이런 거거든. 근데 불교에서는 뭐야? 그런 것도 다 소용없으니까 뭐야? 욕심을 버리자는 거야. 욕심을. 그래서 너희들 절 같은 데 혹시 놀러 가 보면 사천왕문 이렇게 지나잖아. 천왕문 알아? 사천왕 이렇게 젊은 애 서 있는 애들 가만히 보면 전부 다 용을 잡고 있어. 걔가 쾌락을 상징하는 거거든. 아무튼 그래. 자, 그래서 돌아와서요. 요 뜻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인생무상이라는 건 인생이란 영원한 게 없어. 너무 허무해. 이런 뜻이죠. 자, 이걸 바탕으로 하고 있고 제 소망은 했고 빼앗는. 자, 이게 매우 주관적인 표현인데 이 시에서는 그냥 그런 표현이 아니야. 이게 너무 아름다운 표현이 있거든. 이따 왜 그런지 보여줄게. 그래서 자꾸 나와. 그 다음 아까 우리 본 것처럼 여기요 표현 파란색 식구체 향가 정제된 형식미 정형성이란 뜻이야. 정제된 형식미라는 것은 정형성 형식이 정해져 있다는 거지. 정형성. 혹시 형광펜 없니?
형광펜 없는 사람. 뭔가 필요하면 여기 뒤져봐. 자, 요렇습니다. 자, 작품 구성 보세요. 442의 구조를 가진다 그랬지? 이렇게. 시험 문제는 어떻게 나오겠어? 이렇게. A, B, C 이렇게 해서 보기 문제가 나오든지 막 이러는 거지. 보기 문제가 나오고 그렇습니다. 거기 좀 적어보세요. A, B, C. 그래서 4, 4, 2의 구조를 지닌다. 자, 그러면 첫 번째 A 부분 가보겠습니다. 1행에서 4행이에요. 누이의 죽음에 네모 쳐볼까? 자, 누이의 죽음의 네모. 현실 익숙해져야 돼. 현대식 읽을 때도 그렇고. 자, 슬퍼함 정서. 그 다음 여기도 누이의 죽음 또 나오죠. 여기서는 안타까움과 이거 봐. 삶의 무상감. 이게 인생 무상을 말하는 거죠. 자, 그런데 이것을 마지막 부분에서는 이런 슬픔을 어떻게 한다? 종교적으로 승화하고 극복한다. 차이가 그런 거야. 그래서 여기 와볼까요? A, B에서는 인간적 슬픔. 인간적 슬픔이 표현되어 있고 요 C에서는 종교적 승화하고 있다. 그 슬픔을 이렇게 승화하고 있다. 자, 이제 표현 가보겠습니다. 표현 문제 또 꼭 나오는 거죠. 자, 구행의 이걸 뭐라고 한다고? 낙구 라고 했죠. 하니까 얘를 다른 말로 하면 뭐야? 감탄형. 화자의 정서를 표출하고 있다. 같은 말이죠. 그 다음, 자, 비유적인 표현인데, 여기 보면, 자연의 섭리를 통해 누나의 이른 죽음. 자, 얘가 뭐야? 원관념. 원래 표시하고 싶었던, 표현하고 싶었던 원관념이고, 얘가 보조관념이죠. 그래서 자연을 통해서 누이의 죽음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다는 거예요. 비유법. 자, 그 다음 여기서 나오는 대상 중에서 의미관계는 빨간색이에요. 제가 애써서 골라서 하고 있어요. 자, 미타찰 동그라미 치고 별표. 우리가 별표 치면 지향하는 바야. 현실과 반대란 말이지. 그지? 화자가 지향하는 바. 자, 여기서 중요한 거. 시험 문제 풀 때 의외로 뭐뭐라보다 우리가 옳지 않은 걸 고르니까 아닌 게 중요할 수 있어. 절망이 아닙니다. 슬픔과 절망은 완전 달라. 슬픔은 정서지만 절망은 뭐야? 태도야. 희망을 놓는 거라고. 슬픔에 처했을 때 희망을 가질 수도 있고 절망할 수도 있는 거예요. 여기 절망이다. 아니다. 자, 여기 우리 계속 나왔던 거죠. 종교적 차원으로 승화 매우 중요해요. 그 다음 윤회 사상이 나타나 있다. 자신의 감정을 감상적으로 표출하고 삶과 죽음에 대한 진지한 성찰. 자, 선지가 우리에게 성찰적이냐 이렇게 물으면 우리는 이걸 뭐라고 봐야 돼? 이 안에 깨달음이 있는지. 깨달음이 있는지. 여기에는 그게 드러나 있다. 됐나요? 자, 그러면 실제 작품을 보겠습니다. 제 막매가
엄청 아름다운 노래. 자, 형태적으로 먼저 볼게요. 자, 이렇게 묶어야 돼요. 향가가 나오면 이렇게. 이렇게 하나. 그 다음 이렇게 두 개. 이렇게. 그래서 여기가 4, 4, 2의 구조를 가진다고 그랬죠. 시험 문제는 어떻게 나온다고? 여기 형태니까 제가 파란색으로 쓰고 있어요. A, B, C 이렇게 해서 윗글 A, C에 대한 설명으로 알맞은 것은 얼마든지 이렇게 나눌 수 있고 내용상 이걸 두 개로 나눠봐라 그러면 여기서 나뉘는 겁니다. 이렇게 나뉘는 거죠. 나중에 이렇게 보면 이게 뭔지 모르니까 내용상의 구분선이야. 구분. 자, 여기서 또 형태적으로 엄청 중요한 게 뭐였어요? 낙구잖아. 이렇게요. 이거 미리 써놓읍시다. 얘가 뭐다? 낙구다. 여기 나온 김에 해보죠. 낙구는 뭘 한다? 시상을 전환시킨다. 학교 수업에서 제방매가 끝났니? 수업이? 잘 됐네. 내가 먼저 끝냅니다. 우리 빨리 앞서 가야 돼. 오늘 제 목표는 제방매가하고 3인고까지 끝내는 거 저의 목표예요. 그래서 오늘 시험 범위는 우리 수업 진도는 3인고까지밖에 안 하지만 나는 비겁하게 숙제는 반 해줍니다. 안 배웠어도 실력으로 기본 실력으로 풀어보세요. 알겠죠? 안 그러면 매번 돌려서 이거 하다가 잊어먹고 이거 하다가 잊어먹고 이러기 때문에 대신 중세국어는 너무 어려우니까 오늘은 안 내줄 거야. 하지만 다음 주부터는 중세국어도 계속 내줄 거예요. 자, 해봅시다. 너희들이 국어 수업을 너희 학교는 나눠서 하니? 문법하고 이렇게? 그래서 오늘은 이거 하고 다음 주에는 문법해서 하루 만에 다음 시간 한 주 만에 세종어제 훈민정음 한번 끝내겠습니다. 그게 우리의 목표예요. 그러기 위해서 오늘 3인고까지. 자, 갑니다. 생사길은 삶과 죽음의 길, 갈림길이야. 삶과 죽음의 갈림길. 그러니까요, 이게 이렇게 현실이죠. 삶과 죽음의 길이, 자, 여기가 어디야? 이 여기가 짧게는, 자, 이 여기가 짧게는 이승이야. 여기 있는 것처럼. 두 번째는 장례식이에요. 지금 이 오빠가 자기의 어린 누이의 죽음을 손수 장례를 치러주면서 이 장례식을 통해서 영혼을 보내고 있는 거야. 지금 이별의 현장인 거지. 그래서 삶과 죽음의 갈림길이 여기에 있는, 그런 걸 알아야 여기가 멋지단 말이야. 어때? 머뭇거려. 이 사람이 지금 교황쯤 되는 사람이라고 사람들이 다 보고 있고, 그러면 종교적으로 해석해야 되는 이 오빠로서 인간적인 마음이 먼저여서 머뭇거려. 동생을 못 보내는 거야. 그래서 여기에 인간적 슬픔, 안타까움이 드러나 있다는 거지. 만약에 종교적으로만 막 얘기했으면 이 작품은 별로 사람들한테 남지 않았을 거야. 근데 이렇게 매우 훌륭하다고 생각하는 이 사람이 무너진 동생 앞에서 못 보내는 거야. 그 다음 여기 나는 따옴표, 나는 간다라고 죽은 누이가 했어야 돼. 그래서 여기 나는 죽은 누이예요. 이 나가 죽은 누이야. 얘들아, 또 하나는 필기할 때 말이야. 봐봐. 이거를 아무 생각 없이 이승 이렇게 눈으로 막막에다가 옮겨서 할 거면 내가 그냥 프린트 다 주면 되지.
나 혼자 하기 귀찮아고 힘들어 보라고 쓰게 하는 게 아니잖아. 어떻게 하냐면 똑같이 공부를 해도 어떻게 머릿속에 넣었다 빼는 걸 연습을 자꾸 해. 수업 시간에도 알겠지? 선생님 필기할 때 최대한 의미다. 그래서 인간적 슬픔이고 안타까움이야 넣었다가 뭐지? 인간적 슬픔 기억 안 나면 다시 한번 넣었다 빼고 이런 식으로. 그래야 공부다. 알겠지? 여기만 담아가지고 눈동자에서 이렇게 하려면 카피하는 거지. 공부 학습이 일어나지 않는다. 자꾸 머릿속에 넣었다 빼고 이렇게 해야 돼요. 자, 나는 간다에서 이 나가 죽은누이다 라는 말도 못다 하고 오니까 이게 현실이라는 거야. 그래서 못다 이르고 죽었다는 걸로 보아서 이 동생의 죽음이 갑작스러운 죽음이었다고 추측할 수 있다는 거죠. 갑작스러운 죽음이다. 안타까운 마음이죠.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어찌갑니까? 이것도 인간적 슬픔이죠. 자, 인간적 슬픔과 동시에 표현으로 보자면 뭐예요? 어찌갑니까? 서리법이잖아요. 서리법이 무슨 뜻이야? 설마 의문문이겠어? 이런 뜻이야. 형태는 의문이지만 내용은 의문이 아닌 것 배웠는데 문학에서는 전부 다 뭐야 이게? 형태는 의문이지만 영탄입니다. 문학에서는. 같은 말이에요. 영탄법. 영탄적 다 맞는 말이죠. 자, 그러면 앞부분은 좀 이해가 됐겠죠? 삶과 죽음의 글이 이 장례식에 있어서 나는 머뭇거리는데 나는 간다는 말도 하지 못하고 너는 어떻게 갔느냐. 자, 이거 중요한데 어느 가을. 자, 이 가을부터 어려운데 이 가을이 어떤 시간이다? 빨간색입니다. 죽음의 시간이에요. 나무가 나뭇잎들을 다 떨궈내는 죽음이잖아. 나뭇잎의 입장에서는. 그래서 이 가을이라는 시간 자체가 죽음의 시간이야. 죽음. 지금 선생님이 이거 싹 지우고 해줬으면 더 좋은데 일부러 안 지운 거야. 여러분들한테 준 게 이게 출판사에서 만든 교사용 교과서예요. 선생님들이 이거 보고 하는 거야. 그리고 오늘 내가 있기 전에 얘기하지만 수업 시간에 얘들아 지금 휴대폰 있지 너희들 저장 좀 해봐. 내 전화번호 010 저장했니? 저장하면 수업 시간에 오늘 뭐 했다고 알려줘야 돼. 내가 그지? 너희들이 알려줘야 된다. 그래야 내가 빨리빨리 수업을 해주지. 그리고 수업 시간에 프린트 나눠서 그럼 찍어서 보내주고. 알겠지? 감춰두고 이걸 아는지 보죠. 그러면 안 돼. 나 도와줘야 돼. 진짜로 도와줘야 돼. 안 도와줄 거잖아. 보통 안 도와주더라고. 도와줘야 돼. 오늘 어디까지 했어요? 이렇게. 만약에 우리가 수요일 화요일이잖아. 너희들이 안 도와주다가 화요일 날 한 2시쯤 학교에서 나한테 띡 보내주면 그건 나를 진짜 괴롭히는 일이야. 그때쯤 보내주면 너희들이 이렇게 생각한다. 소희 선생님이 지금 수업 준비하느라고 똥줄 타겠구만. 그렇게 되면 안 돼. 알겠지? 그러니까 미리미리 좀 도와주세요. 자, 여기 봐봐. 이른 바람이 뭐야? 장애물. 새로운 기호가 나왔지. 우리 세모 치면 장애물이야. 모든 시에는 장애물이 있어. 왜 그럴 수밖에 없어? 지향하는 바가 있는데 이 장애물 때문에 나는 여기에 머물러. 이게 시잖아. 그지? 장애물이야. 이른 바람. 그러니까 이게 너무 일찍 찾아온 죽음이야. 이 바람은. 자, 얘는 일찍 찾아온 죽음. 어휘 문제. 이걸 뭐라고 나오냐면 요절. 어린 나이에 죽는 걸 요절이라 그래. 자, 여기저기에 자, 여기 표현으로 보자면 여기저기 무슨 표현일까? 여기저기 의태어라고 볼 수 있어요. 나뭇잎이 떨어지는 모양이야. 의태어. 음성상징어죠. 떨어지는 잎. 얘가 뭐야? 이렇게 동그라미만 치면 등가물이야. 누구하고 똑같은 거야? 이거 어디에 연결해야 돼? 나죠.
누이죠. 자, 처럼 그랬어. 처럼이라고 하면 무슨 표현이야? 이건 알죠? 직유죠. 자, 근데 오히려 직유는 직유라고 선지해서 주면 쉽지. 우리가 뭐라고 줘? 직유라고 안 주고 비유적 표현이다. 비유적이다 그러면 첫 번째는 직유, 좁게, 두 번째는 은유, 요걸 말하는 거거든요. 잎처럼 한 가지에 태어난, 이 한 가지가 잎들이 태어난 곳이잖아. 그러니까 이 한 가지는 뭐예요? 한 부모죠. 같은 부모. 여기 있죠. 한 부모에서 태어나고도 가는 곳을 모르는구나. 이게 동생이 가는 곳, 죽음이죠. 여기가 저승이죠. 저세상이란 뜻이죠. 저승. 자, 이거 봐. 모르는구나가 핵심이에요. 이게 뭐라는 거야? 안타까움과 무상감. 요 무상감이 뭐예요? 인생 무상이라고요. 인데 이것 또한 뭐다? 인간적 슬픔. 여기까지. 넌 어떻게 나한테 말 한마디 없이 가니? 그리고 넌 도대체 어디로 가는 거니? 이렇게 끝나는 거지. 아는 낫고. 자, 얘가 이랬더니 주변에 보는 사람이 너무 많잖아. 내가 승려나 돼가지고 이런 말을 하면 안 되지 않을까? 종교적으로 수습하는 거죠. 아, 우리 극락에서 만나볼 거지. 이런 거죠. 그래서 여기 미타찰이 극락이란 뜻이야. 별표. 지향하는 세계입니다. 우리 미타찰에서 만날라. 자, 여기 만날이라는 건 운명적이라는 거지. 필연성, 운명성, 혹은 의지적. 동생을 만나려면 내가. 그럼 나는 어떻게 해야 돼? 도닦으면서 기다려야 되는 거지. 자, 그래서 이걸 뭐라고 얘기한다? 극락에서 만날 생각에 기다리는 거니까 재회에 대한 믿음으로 슬픔을 극복한다. 그걸 다른 말로 하면 종교적으로 승화하고 있다. 요렇게요. 자, 제가 지금 어떻게 해설한 거예요? 이 작품에서 나올 수 있는 걸 지금 모조리 다 해본 거예요. 알겠죠? 이렇게 해놓고, 자, 안 보면 뭐하러 필기하겠어. 그지? 그래서 우리가 공부를 한다는 거는 문제 푸는 게 표가 많이 나니까 그럴듯하지만, 문제 푸는 것보다 더 중요한 공부는 뭐야? 매일 보는 거야. 보려고 필기하는 거잖아. 알겠죠? 이거 제가 확인할 방법은 없잖아. 이거 너희들이 보는 장면을 영상으로 찍어서 매일 보내라 그러면 보내겠어? 안 할 거잖아. 그러니까 믿을 테니까 매일 봐야 돼. 알겠죠? 문제 푸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해. 제가 매일 한번 읽어봐야 됩니다. 자, 밑에 있는 거는 다 했습니다. 한꺼번에. 자, 한번 읽어볼게. 제가 본문을 읽을 테니까 따라서 주변에 있는 것도 한번 보세요. 생사길은 예 있음에 머뭇거리고 나는 간다는 말도 못다 이루고 어찌 갑니까? 어느 가을 이른 바람에 여기저기 이에 저에 떨어질 잎처럼 한 가지에 나고 가는 곳 모르온저. 아, 미타찰에서 만날라 도닦으며 기다리듯. 알겠죠? 여기 내용들이 아주 그냥 익숙해야 돼. 알겠죠? 자, 오늘 여기 제막매가 살펴봤습니다. 자, 넘기고요. 송미인곡 볼게요. 이번에는 자, 송미인곡 위쪽에 얘는 아예 필기를 좀 할게요. 가사예요. 가사라는 장르에 대해서 필기 좀 합시다. 첫 번째,
가사는 사음보 잠시만 영상이 길면